15가지 놀라운 사실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캐나다. 여러분을 캐나다에 초대합니다. 이곳은 정말 신기한 매력을 가득 담은 나라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매년 녹아버리는 얼음 호텔이 있으며 손에 쥔 순간 바로 녹아내리는 얼음 칵테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첫 만남에서 먼저 맥주를 건네줄 만큼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나의 국가 의식처럼 여겨지며 매년 20억 잔이 소비됩니다. 놀라운 점은 미국보다 커피값이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는 캐나다의 15가지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5. 단풍잎의 나라, 북미의 신비한 세계 캐나다. 캐나다는 단풍잎의 나라이자 북미에서 가장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자랑하며 면적은 약 385만 평방마일로 텍사스 18개 주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동쪽의 대서양부터 서쪽의 태평양, 그리고 북극권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영토에는 보안 요원보다 북극곰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밤수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국기를 보면 가운데 붉은 단풍잎 11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가 상징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캐나다의 인구는 약 3,95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넓은 땅에서 몇 시간씩 걸어다녀도 아무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술록 한 마리를 마주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놀랍게도 캐나다는 젊은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50%가 40세 이하로 이는 현명한 이민 정책과 청년 친화적인 경제 환경 덕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와 프랑스를 사용하지만 70개 이상의 원주민 언어도 여전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북극의 이누이트어부터 크리어, 데네어까지 다양한 언어는 이 나라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기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남부 온타리오 지역은 미국 동부처럼 온화하지만 북부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겨울을 겪으며 진정한 북극의 추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200만 개 이상의 호수가 존재하며 이론적으로는 매일 다른 호수에서 수영을 해도 5,000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이민자를 환영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이곳을 방문할 사람은 혹시 여러분입니까? 14. 북미에서 유일한 얼음 호텔. 여러분은 얼음 위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케벡 근처에 있는 오텔 드 글라스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유일하게 얼음과 눈으로만 지어진 호텔입니다. 매년 500톤 이상의 얼음과만 5,000톤의 압축된 눈이 사용되어 화려한 얼음 궁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텔은 봄이 되면 햇살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캐나다 사람들은 매년 처음부터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테마의 건축과 스타일로 탄생합니다. 어떤 해에는 북유럽 신화를 주제로, 또 다른 해에는 미래의 우주를 테마로 삼기도 합니다. 호텔 내부는 약 -5도에서 -3도 사이로 온도가 유지되며 침대는 정교하게 조각된 얼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손님들은 혹한을 견디기 위한 특수 침낭 안에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칵테일이 진짜 얼음 잔에 담겨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촛불이 반짝이는 얼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의자도 얼음으로 조각된 왕자처럼 생긴 눈 덩어리입니다. 1박에 약 $199이며 VIP룸은 최대 $500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많은 미국과 유럽 관광객들이 이 독특한 모험을 경험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용기가 있습니까?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13. 도시의 꽃, 캐나다 여성의 아름다움. 몬트리올이나 밴쿠버 거리를 걷다 보면 한 캐나다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처음 본 여러분에게 맥주 한잔 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캐나다 여성의 주도적이고 평등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나라는 여성이 기다리는 대신 기회를 직접 잡는 곳입니다. 캐나다 여성들은 건강한 체형과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 단순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적인 깊이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61% 이상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SUV를 몰고 겨울 영하 20도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여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그들은 의사, 엔지니어, 기업가, 조종사, 심지어 IT와 과학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이 알고 보니 로키 산맥으로 휴가를 온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지만 국제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개방적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흥미롭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말을 걸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캐나다 여성들이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꽤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캐나다 여성과 연결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8번을 남겨주세요. 성공적으로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 병으로 지어진 예배당은 정말 존재합니다. 25,000개가 넘는 소다, 아인, 향수병으로 마치 동화 속 수정 궁전처럼 빛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노바스코사 근처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1979년 전직 전기 기술자였던 에드워드 아르세노가 캘리포니아의 병으로 만든 집이 담긴 엽서를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엽서에서 영감을 받아 6년 이상 병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소다, 아인, 맥주, 향수병 등 다양한 유리병들을 모아 예술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간은 단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채로운 유리병을 통과할 때 본 예배당은 중세 유럽의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곳에 단 하나의 예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종탑, 소규모 예배당, 명상 정원, 그리고 작은 찻집까지 모두 재활용 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보입니다.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입장료는 캐나다 달러로 약 5에서 7불, 미국 달러로 6불 이하에 불과하며 모든 수익금은 유지보수와 재활용에 대한 영감을 전파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예술가, 사진작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커플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반짝이는 병들 사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대서양 연안 캐나다의 친환경적인 삶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1. 커피는 일상 속 필수입니다. 눈 속에서 팀 호턴스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캐나다인의 모습은 매우 흔한 풍경이며 캐나다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캐나다 전역에는 4,000개 이상의 팀 호턴스 매장이 있으며 어떤 도시에서는 눈을 감고 걷다 보면 가게에 부딪힐 정도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이곳을 애칭으로 티미스라고 부르며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쉼터로 여깁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하루 평균 약 3잔의 커피를 마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뜨거운 커피만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며 차가운 커피만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눈 속의 라스베이거스를 연상시키는 느낌입니다. 마이너스 20디그리 파레나이트의 추위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캐나다식 아침 의식입니다. 어떤 날은 75세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커피 한 잔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커피숍의 구석 자리는 작은 동호회 회의실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롤업 더 림이라는 재미있는 게임도 있는데 커피컵을 말아 올리면 자동차부터 무료 커피까지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얹은 도넛과 함께하는 커피는 캐나다 국민 조합으로 어떤 고급 크루아상보다도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침 유식에 도전해보고 싶으십니까? 10. 메티족,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혼혈 민족. 캐나다에는 익숙하면서도 놀라운 민족 문화가 존재합니다. 바로 메티족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프랑스인도 아니고 완전히 원주민도 아닌 18세기 유럽 상인들과 원주민 여성 사이에서 탄생한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티족은 자신들만의 언어인 미치프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프랑스어로 시작했다가 크리 부족의 문법 구조로 끝나는 식으로 두 문명이 절묘하게 융합된 희귀한 언어입니다. 대규모 축제, 특히 백투바토슈 행사에서는 메티족이 전통 춤 대회를 열고 바이올린으로 생기 넘치는 피들 음악을 연주하며 전통적인 지그 댄스를 선보입니다. 이들은 다채로운 색상의 울로 만든 허리띠인 쌍티르 플레셔를 착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보온 목적을 넘어 메티족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메티족의 집들도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레드리버 지역의 목재주택은 유럽의 기술과 원주민의 미학이 결합된 구조로 목재를 맞물려 짓고 벽은 진흙, 집, 동물 가죽 등으로 마감합니다. 지붕은 경사져 있으며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한 큰 창문이 있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입니다. 이는 200년 전의 스마트 하우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많은 집들이 바퀴가 달린 이동형으로 설계되어 모바일 하우스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티족의 전통 가옥에 들어서면 수공예 가구, 손으로 짜눌 직물, 직접 만든 악기, 그리고 돌로 만든 벽난로를 볼 수 있으며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9. 캐나다에 이사하는 날. 캐나다 몽트리올에는 아주 독특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매년 7월 1일, 캐나다의 국경일과 같은 날에 24시간 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전통적인 사회적 행사입니다. 이 날이 되면 거리 전체가 일종의 가구 쇼룸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로 냉장고를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보도 위에 소파를 미끄러뜨리며 옮기거나 유모차에 깔끔하게 묶은 책 더미를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사업체, 대여점, 피자 가게까지도 이 시즌에는 매출이 급증합니다. 혼란스러운 풍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열리는 축제처럼 미리 준비합니다. 이웃끼리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며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돕는 일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삶을 다시 정리할 기회로 여기며 일상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루 동안 수천 명이 동시에 이사하는 풍경은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특유의 질서 있고 따뜻하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리듬을 보여줍니다. 몽트리올은 7월을 불꽃놀이가 아닌 짐을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떠나는 공동의 여정으로 맞이합니다. 8. 오타와의 삶. 오타와는 캐나다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리듬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북미의 개방성과 함께 예의 바른 태도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낮 동안 엘링턴, 스파크스, 엘긴 같은 거리에는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과 전기버스 사이를 오가는 자전거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는 자동차가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느낍니다. 거리 곳곳은 다채로운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국립도서관 앞에서는 클래식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리 예술가를 만날 수 있고 바이오드 마켓에서는 알고키너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역 주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문화와 역사, 현대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타와 주민들은 친절하고 정중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집 앞에 심은 꽃들과 도시의 녹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증거입니다. 밤이 되면 오타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변합니다. 클래식한 바와 파리퐁 카페에서는 따뜻한 노란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며 사람들에게 특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리도강변에서 단풍 시럽 칵테일을 마시며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타와는 정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감성이 살아 숨쉬는 영감 가득한 도시입니다. 7. 수도 밖에 숨겨진 여행 보석들. 헝가리의 매력은 부다페스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풍스러운 마을 홀로케를 방문해 보십시오. 이곳은 마치 17세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붉은 기와 지붕의 전통 목조 가옥과 조용한 돌길, 자동차가 없는 거리, 전통 의상을 입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견고한 방어 건축물로 잘 알려진 에게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역사 유적지를 넘어 오스만 제국에 맞선 저항 정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벽과 망루, 지하의 미로 같은 터널과 역사적 유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 아래에는 에게르 와인밸리가 펼쳐져 있으며 특히 황소의 피라는 별칭을 가진 전설적인 레드와인 에그리 비카베르가 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매년 열리는 에게르 와인 페스티벌은 수만 명의 방문객이 160가지가 넘는 와인을 즐기기 위해 모이는 대규모 문화 행사입니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그리고 앙의 와인이자 와인의 왕이라 불리는 달콤한 토카이 와인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장 한가운데 앉아 진한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민속 음악의 선율과 함께 전통춤을 즐기는 경험은 옛 정취와 활력이 공존하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합니다. 6. 밴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전용 고속도로 생태교각. 캐나다 엘버타에 위치한 밴프 국립공원 고속도로를 따라 총 4,860마일, 약 7,821km의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에는 총 44개의 야생동물 전용 횡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초록색 생태교각 6개와 지하 터널 3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신호등도 없지만 매년 15만 건 이상의 동물 이동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곰과 늑대가 주로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 즉 그들만의 러시아어에 맞춰 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던 통로를 기억하고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캐나다에서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무려 80%나 감소했습니다. 기어오를 수 없는 거북이를 위해서는 지하에 특수한 터널이 설치되어 매년 수천 마리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사 위성에서도 이 생태 구조물이 촬영되었고 교과서에도 실렸으며 현재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인도, 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고하고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야생동물은 교각의 위치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지식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생동물을 위한 다리가 있는 다른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5. 캐나다의 독특한 새의 전통 얼음물 목욕. 캐나다는 겨울이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몇 달 동안 쌓이는 곳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추위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념합니다. 매년 1월 1일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는 새해를 정신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이 행사는 토론토, 밴쿠버, 오타와와 같은 대도시에서 열리며 수만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을 모읍니다. 축제 분위기는 마치 겨울판 마디 그라 축제처럼 활기찹니다. 참가자들은 수영복 대신 슈퍼히어로, 이너, 눈사람, 심지어 따뜻한 커피잔처럼 분장하여 흰눈 위에 다채로운 색감을 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겨울 축제가 아니라 대규모 자선 행사이기도 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023년 행사에서만 3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얼음물 도전은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자연 비타민 역할을 합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폴라베어 인증서, 기념 배지, 사진뿐만 아니라 때때로 눈꽃 마스코트의 포옹까지 받게 됩니다. 4. 토론토의 지하 미로, PATH. 토론토에 위치한 PATH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쇼핑 단지로
총 길이 19마일, 30km에 달하며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는 미식 축구장 500개 이상을 연결한 것과 비슷합니다. PATH는 75개 이상의 건물을 연결하는데 이에는 고급 호텔, 금융센터, 주요 지하철역, 경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ATH 내부에는 1200개 이상의 상점, 음식점, 서점, 슈퍼마켓, 카페, 병원, 스파 등이 있어 일주일 내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자신이 지하 도시를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상 교통 대신 수천 명의 토론토 시민들이 PATH로 몰려듭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아니라 인간 지하철입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앞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바쁘게 걷는 모습은 마치 지하 버전의 월스트리트 같습니다. PATH는 북미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로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백 개의 갈림길과 비슷한 복도 때문에 초보자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TH에는 자체 색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노란색은 남쪽, 빨간색은 북쪽, 파란색은 서쪽, 초록색은 동쪽을 가리키며 마치 디즈니랜드 지도를 연상시킵니다. 아마 가장 신기한 점은 이 PATH 전체를 소유한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건물과 공공공간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마치 정밀한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고 깔끔하게 작동합니다. 3. 캐나다 연중 내내 펼쳐지는 축제의 천국. 캐나다의 겨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겨울 축제인 케벡의 카르나발드 케벡으로 시작됩니다. 이 축제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며 거대한 눈 조각 작품과 화려한 야간 퍼레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눈 속에서 목욕하는 뱅드 내주 체험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 허브 음료 카리브를 마시며 눈 내리는 거리에서 춤을 추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꽁꽁언 강 위에서 펼쳐지는 보트 경주는 케벡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짜릿한 순간을 선사합니다. 여름에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있는 부차드 가든에서 열리는 불꽃놀이가 매주 토요일 밤을 시각적인 축제로 바꿔놓습니다. 이곳의 불꽃은 하늘에서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반사되며 고전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은 마치 빛의 교향곡 속에 앉아있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알버타에서는 에드먼턴 민속축제가 단순히 민속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들이 직접 전통 악기를 배우거나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수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축제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문화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캐나다의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현대적인 편의성과 여유로운 삶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성인 기준으로 도심 지역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1,000에서 $1,500 사이입니다. 만약 교외 지역에서 살고 싶다면 월 $700에서 $1,200 정도로 낮아집니다. 전기, 수도, 난방 같은 기본 공공요금은 월 $100에서 $200 사이이며 고속 인터넷은 월 $40에서 $50 정도 추가됩니다. 식비의 경우 집에서 직접 요리할 경우 월 $300에서 $400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식은 한 끼에 약 $10에서 $15 정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월 $80에서 $120 수준이고 기본적인 헬스장 회원권은 월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치과나 기본 의료 서비스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며 평균적으로 진료 한 번에 $80에서 $150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캐나다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월 $1,600에서 $2,300 정도이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보다 약 20에서 30%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캐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러한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습니까? 원하신다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 캐나다, 미식의 천국. 캐나다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케벡의 영혼이라 불리는 푸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감자 위에 진한 고기 소스와 녹아내리는 치즈커드가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푸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캐나다만의 독특함이 담긴 음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이 맛은 한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단풍나무 시럽은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철의 상징과도 같은 캐나다의 자부심입니다. 팬케이크에 뿌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 위에 시럽을 부어 굳힌 메이플 태피를 직접 맛보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하고 끓여 시럽으로 만드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전통 고기 파이인 투르티에나 전나무 판 위에 구워낸 향기로운 연어 요리도 꼭 맛봐야 할 지역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캐나다의 생생한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과 전통, 그리고 맛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혹시 캐나다 음식이 팬케이크뿐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음식들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맛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캐나다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여행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